자. 와, 475번. 자, 그러면 내곡의 순위가 475인데 475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자, 프로듀서 선장입니다. 이제 새롭게 제가 음원을 발매할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나올 음반은 비비, 바이바이라는 곡인데 제가 티아라 곡에서 바이바이라는 곡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의미를 주고 싶어서 줄임말로 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이미 업로드를 했는데 자,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발매는 10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해당 싱글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어 음원 사이트에 전달되었다고 하네요. 이 제가 디스트로키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이건데 음원을 발매하기 위해서 이미 다 전달했음에도 사실 좀 수정하고 싶은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목을 좀 바꾸고 싶다든지 할 때 여기 발매작 수정을 누르면 이곳에서 자기의 발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좀 할 수 있어요. 유통사에게 좀 구차하게 부탁하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극 I까지는 아니지만 I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티스트 네임 이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다음에 발매일 수정도 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 이후에 해야 하겠죠. 바로 내일로 갑자기 바꾼다든지 하면은 여러분이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발매일 수정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발매 시각, 국가별 발매 시간 이거를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스포티파이에만 적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정해 놓은 시간대에 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만 원하는 시간대에 발매가 되는 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자켓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거나 하면 여기에 다시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최적 사이즈는 3000 by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상도가 낮으면 사실 앨범 자켓이 좀 구려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작업을 해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안 맞더라도 이 디스트로키드에서는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사이즈 자체만 좀 일단 크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앨범 발매하면서 생기는 내용들 있죠. 파트 1, 파트 2 요런 게 있다면은 이제 볼륨을 좀 써줘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서 본인만의 그 앨범에 맞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 제목은 이제 바이바이 적었고, 아티스트 이제 피처링한 아티스트가 없고, 라디오 에디트는 이제 방송용으로 적합하게 한번 편집을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게 라디오 에디트인데, 이런 버전이냐, 그 정식 버전이 또 있고 이게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 버전이기 때문에 일반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19금은 아니죠. 그리고 미리 듣기는 1분 미리 듣기를 하든지 30초를 하든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길이를 수정해서 해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선택할 때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연간 단위로 내 앨범을 계속 내겠다 하는 구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수수료를 떼지 않는 대신에 여기서 연간 구독료를 내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곡을 낼 때마다 좀 필요한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 곡이 아이폰 실이나 사운드 스캔이나 샤잠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또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오디오맥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무료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고, 레거시 남기기, 이건 디스트로키드랑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 연간 구독을 끊더라도 제 음악은 디스트로키드에서 계속 관리해준다. 그래서 곡당 단위라서 이게 24불 정도로 기억나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놔야지만 디스트로키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계속 돈을 받아서 저에게 지급해주는 거죠. 소셜 미디어 팩,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 음악이 사용이 되면은 제 음악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원 수입을 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제 음악들이 사용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 음원 수입원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배포할 때 1년간 단위로 또 8.99불인가 내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음원 사이트에서 보게끔 한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사이트 맥시마이저는 마스터링을 어느 정도 잘 해놨다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음원 사이트에서 듣는 가사들 있잖아요. 이게 시간대별로 흘러가는 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원이 등록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걸 안 했는데 한번 실시간으로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싱크를 맞춰주려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고 달아나면 모든 것이 괜찮을까? 그곳에 네맘 틀렸어요.
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가사 잘못 적어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하이 팔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스포티파이에는 사전 저장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음반이 발매될 때 내가 가장 먼저 듣겠다 이제 예약하는 기능인데, 요렇게 하이 팔로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스포티파이 프리세이브가 나오죠.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좀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디스트로키드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서비스인데, 디스트로키드가 갖고 있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제 곡을 몇 번째 순위로 올려줄지 결정해주는 룰렛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스포티파이와 딱 연결을 하면, 지금 발매된 거는 AAA니까 한번 이걸 해볼게요. 자,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곡이 디스트로키드에 있는 플레이리스트에 955번째로 올라간답니다. 955번째면 도대체 언제 듣는 거야? 자, 두 번째.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1428. 3분씩 따지면은 한 4,800시간 듣고 나면 내 곡이 들리는 거네. 자. 우와, 475번. 자, 그러면 내 곡의 순위가 475인데, 자, 들어가서 보면 이 디스트로키드 플레이리스트가 41만 저장 횟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제 거를 쭉 내리면은 아까 400 몇 번이었죠? 475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한참 듣다 보면은 한 내일 모레 정도면 듣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의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가장 최고로 높은 울티메이트 구독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리스터라는 요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자동은 아니에요. 눌러보면은 플레이리스트 연락처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DM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 자기 플레이리스트에 곡을 넣어주면 돈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음악을 듣고 엄선해서 자기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신스팝이다 검색을 해서 넣어놓으면 신스팝 플레이리스트를 다루는 아티스트를 매칭을 해주는데, 이렇게 7번을 진행을 합니다. 플레이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만약에 일렉트로, 인디팝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이런 메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을 내지 말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을 달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발 빠르거나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을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메일 하나 보내볼까? 그리고 제가 사실 해외 음원을 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발매일을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로 만들어 놓으면 스포티파이에서는 직접 곡을 플레이리스트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 곡을 홍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기능이고, 이게 아티스트 프로필이 생성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AA 때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BB 때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보면 제가 이제 업로드를 했고, 아직 발매는 안 됐지만 여기에 발매일까지 17일이 남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일로 딱 들어가 보면 사전 발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개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 약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내용을 보면, 소개할 곡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하고, 비비죠. 이제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했고요. 자기 곡의 장르를 최대 3개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 R&B, 얼터너티브 R&B, 팝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적었고, 저는 이제 아시아죠, 아시아. 그리고 이 곡의 어떤 무드는 무엇이냐. 그래서 휴식과 슬픈 음악. 노래 스타일은 비트 있는 발라드. 이 곡에 사용된 악기는 신디사이저, 그다음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첼로랑 바이올린 이런 걸 선택해줬고, 베이스 기타도 넣어주고, 드럼 킷도 있죠. 드럼도 넣어주고, 하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커버곡이냐? 아니요. 리믹스입니다. 아니요. 이 곡 연주곡이냐? 아니요. 어떤 식으로 레코딩 되었습니까? 스튜디오. 자, 가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선택해줬습니다. 이제 곡 설명은 레트로 신스팝이고, 신디사이저 베이스와 리드를 사용했고, 8, 90년대 스타일이다. 그리고 앨범명은 Insufficient, 그러니까 결핍인데, 거기에 4번째 곡 중에 첫 번째 곡이고, 그녀에게 가장 실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곡은 이제 4가지 에피소드로 돼 있어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로 제작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은 거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짤막하게 케이팝 컴포저다 이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표현해주면 그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본 다음에 괜찮다 생각이 들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 곡이 신곡 레이더에 포함이 돼서 신곡 발매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멜론으로 따지면 이제 신곡 발매 이렇게 해서 앞에 들어가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이 혼자 음반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칸바스라고 앨범이 나오면 앨범 플레이어 위에 틱톡이나 쇼츠처럼 간략하게 화면이 나와요. 8초 동안만 허용이 되고 mp4 파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비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칸바스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곡이 나오면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비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겸허하게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장이 어떻게 혼자서 음악을 발매하고 디스트로키드, 스포티파이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혼자서 음반을 발매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 바이바이 음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